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60세부터 75세까지가 우리 인생의 진짜 황금기라는 사실을요. 에이, 60세면 벌써 늙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100세를 넘게 사신 김영석 교수님은 이 시기가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고 단언하세요. 많은 분이 60세가 넘으면 이제 다 살았어 하며 의욕을 잃곤 하잖아요. 근데 김 교수님은 60세 이전의 자신은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즉, 진짜 인생은 환갑이 지나고 철이 들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혹시 벌써 늙었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좋은 책방에서는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통해 노년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보겠어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기대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100세 인생의 지혜를 지금 열어볼까요? 첫 번째, 성장은 75세까지 계속돼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65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아버리잖아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과 그 친구분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거든요. 신체가 쇠약해진다고 해서 곧바로 늙는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 성장은 남자의 경우 24세면 끝나고 그때부터는 서서히 하강하기 마련이에요.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몸으로만 따지면 누구나 늙었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은 신체적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교수님은 후배 교수들이 환갑을 맞이하면요, 이제야 겨우 철이 들 나이가 됐네라고 농담을 하세요. 본인도 60세 이전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70대 중반의 교수님을 보고 선배 교수들이 참 좋은 나이라며 부러워했다는 일화는 유명해요. 60세에서 75세 사이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황금기예요. 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고 계세요? 근데요,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교수님은 성장이 멈추는 시점인 75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75세까지 공부하고 일하며 성장했다면요, 80세부터는 그 인생이 정착되는 시기예요. 80세가 되면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동창들이나 옛 친구들을 만나보면 80세 즈음에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요. 성공한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끼며 쓸쓸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지만요, 어떤 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80세라는 나이는 내 인생이 과연 행복했는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돼요. 김 교수님은 97세의 나이로 이 글을 쓰시며 자신의 인생을 수시로 되돌아보셨어요.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언제쯤부터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셨죠. 80세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요, 후회보다 보람이 크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80세의 나에게 어떤 선물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두 번째, 멈추지 않는 공부가 노화를 이겨요.
김영석 교수님 주변에는 나이를 잊고 열정적으로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서울대 김택길 교수님은 76세에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명절을 남기셨어요. 88세까지도 치매 현상 없이 아주 건강하게 연구 활동을 지속하셨죠. 안병우 교수님 역시 94세로 작고하시기 전까지요. 89세까지는 왕성하게 일을 하셨어요. 정진경 목사님은 88세까지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다가요. 다음날 스케줄을 짜놓고 잠결에 영면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일하는 자세를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김영석 교수님 본인도 65세에 연세대학교를 퇴직하며 후배들에게 농담을 던지셨어요. 나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 내일부터 사회에 나가 진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 3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수님은 현역으로 사회교육에 이바지하셨어요. 71년 동안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매일 원고를 쓰고 강연을 나가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교수님은 그저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한다 라고 답하세요. 성장은 75세에 멈출지 몰라도요. 그때 쌓아올린 수준은 공부를 멈추지 않는 한 유지돼요. 우리 사회의 평균 성장 수준이 72라면요. 80의 수준을 유지하는 노인은 여전히 필요해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요청해 올 때요.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40대라 해도 공부를 포기하면 녹슨 기계처럼 금방 노쇠해지고 말아요. 반대로요. 60대라 해도 진지하게 공부하면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새롭게 배우셨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세 번째,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예요. 젊은 시절의 용기가 혈기왕성한 에너지라면요. 노년의 지혜는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평온함이에요. 장년기인 30세부터 60세까지는 자신의 일과 더불어 성장하며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식별하는 윤리적 신념과 뚜렷한 목표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요. 이제 일선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가 와요.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보면 명예욕 때문에 후배들의 기회를 빼앗으며 노욕을 부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요. 인생의 마지막을 좌절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직접 꽃을 피우기보다 후배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런 원로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고 큰 힘이 돼요. 직접 하던 일을 아들, 딸이나 후배에게 물려주고요. 배후에서 질문에 답해주며 도움을 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권력이나 직책을 손에 쥐고 있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움켜쥔 손을 조금씩 펴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지혜를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노년은 초월의 시간이에요. 사회학자 라스토른스탐은 노인들이 많은 것을 잃고도 예상외로 행복하게 산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는 고령자들을 인터뷰하며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노인이 되면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아주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요.
불필요한 사교 모임이나 거칠애뿐인 인간관계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 거죠. 대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우주의 큰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토른스탐은 이를 노년의 초월이라고 불렀어요.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요. 물질적 걱정을 넘어서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는 인생의 절정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75%의 노인이 얄팍한 인간관계보다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즐긴다고 답했어요. 81%는 물질적인 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고백했고요. 젊은이들이 출세와 기술 습득에 매달릴 때요. 노인들은 더 심오한 방식으로 내면을 진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노인들이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느끼며 동시에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돌아가신 분께 사과를 전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즐거웠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미소 짓기도 해요.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복잡한 감정을 수용하는 지혜의 바탕이 돼요. 그럼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나스 메카스는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지만 그는 추악한 현실 대신 예술과 아름다움을 선택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꽃을 보고 음악을 듣는 긍정적인 행위가 인간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어요.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인생은 추락하기 전 천천히 아래를 향해 내려올 때가 가장 즐거운 법이에요. 뭔가를 더 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나요? 행복도 결국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풍경을 담을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5번째, 85세의 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85세가 되었을 때 존경받고 행복한 모습이길 바란다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85세의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도요. 역시 마티스의 그림은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팁은 적극적인 선택과 보완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에너지가 30%밖에 남지 않았다면요. 그 힘을 가장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쓰세요.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한숨 쉬지 말고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의 기쁨을 찾으세요. 두 번째 팁은 목표가 있는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더 오래 일하고 야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와 소통하는 시간을 목표로 삼으세요. 85세의 내 곁에 누가 남아있길 바라는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누구에게 잘해야 할지 답이 나와요. 세 번째 팁은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와 사랑을 청춘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대별로 다른 형태의 공부와 사랑이 평생 반복되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100세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자,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다 보니를 함께 나누어 봤어요.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성장은 75세까지 계속되어 80세가 진짜 인생의 성적표. 둘째, 멈추지 않은 공부가 노화를 이겨요. 배움을 계속하세요. 셋째, 젊어서는 용기, 작년에는 신념, 노년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넷째,
노년의 초월, 행복은 선택이에요. 5째, 85세를 위한 실천법, 좋아하는 일에 집중, 목표 설정, 예술 작품처럼.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은 사회의 짐이 아니라 지혜의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경험과 통찰이 담겨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긍정성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나쁜 일을 겪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죠. 80세가 된 헨리 밀러는 20대나 3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쾌활하다고 말했어요. 젊음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노년은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시기예요. 여러분, 60세부터 75세까지의 황금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80세에 맞이할 여러분의 빛나는 성적표를 위해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사시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100세 인생을 완성하는 소중한 조각이 될 거예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황금기를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60세에서 75세 사이의 황금기를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배움이나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영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챙겨드리는 좋은 책방이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귀한 지혜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세요.